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차원 평면에서 움직이는 드론, 그래서 이 바이콥터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구하고 시뮬레이션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콥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콥터의 질량을 M, 그리고 이너시어를 I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콥터는 로봇팔과 같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바일 로봇이죠. 그래서 XI 위치가 바뀌는 플로팅 베이스 로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바이콥터에서 보시다시피 회전까지 하기 때문에 총 자유도는 X, Y, T다 3자유도를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력 가속도 L, 이 바이콥터의 긴 축 길이를 L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날개가 있고 이 날개가 돌아가면서 추력을 발생시켜서 날아가는 그러한 로봇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모터의 속도를 V1, 오른쪽 모터 속도를 V2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V2가 아니라 V1이 되겠습니다. 그럼 운동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야죠. 운동 방정식을 구하려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그리고 라그랑지 안을 구하고 오일러 라그랑지 메소드를 통해서 운동 방정식을 구해냈었죠. 이 작업을 반복을 해봅시다. 운동 에너지를 구할 때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X, Y 운동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회전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까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나와 있고요. 위치 에너지는 단순하게 mgy가 되고 라그랑지아는 t-v가 됩니다. 더불어서 이 바이콥터의 추력을 곧 외력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전에 우리 자코비안 시간에 배웠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토크와 수평 힘 사이에 변환을 시키고 싶을 땐 타우는 자코비안 트랜스포즈 곱하기 수평 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수평 힘을 토크로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 우리가 로봇의 위치를 얘기할 때는 이 모터의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바이콥터의 몸체, 곧 베이스링크의 위치를 통해서 운동 방정식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수평입니다 할지라도 베이스링크 입장에서는 이게 토크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왼쪽과 오른쪽 추력을 토크로 변환을 해준 값이 여기 있는 J 트랜스포즈 P 그리고 여기는 J 트랜스포즈 R이 되고요. 이 두 개의 외력을 구해서 더한 값이 최종 외력 QJ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수평 힘들뿐만이 아니라 자코비안, P 지점에서의 자코비안과 R 지점에서의 자코비안까지 구해야겠죠. 이 작업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왼쪽에 있는 모터를 R이라고 보고 오른쪽에 있는 모터 포인트를 P라고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코비안을 구해야 되니까 이 R 포인트와 P 포인트의 좌표를 알아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베이스링크 기준으로 봤을 때 P 포인트는 2분의 L, 0이라는 좌표를 갖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X축이니까요. 다음으로 R 포인트는 마이너스 2분의 L, 0이라는 좌표를 갖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X축이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축을 좌표를 알아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R 포인트와 P 포인트의 좌표를 알아낼 수 있겠죠. 이렇게 좌표를 알아낸 다음에는 자코비안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로봇은 3자유도를 갖고 있습니다. x, y, θ라는 3자유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종 자코비안을 구해보면 2x3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자코비안 J, P와 자코비안 R 두 개를 구해봤고요. 그러면 방금 전에 외력을 구하는 수식에 하나씩 대입을 해봅시다. 자코비안을 구했고 이제 수평임을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수평임이 그러면 플러스 y축으로 발생을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세울 때는 바이콥터의 중심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모터 입장에서의 수평임이 아니라 이 베이스링크 기준에서의 수평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F1P가 아니라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하나 곱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데이터만큼 각도가 틀어져 있으므로 코사인 데이터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이라는 행렬을 한번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터 입장에서는 플러스 y축으로 V1, 플러스 y축으로 V2만큼의 속도가 지금 작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한 상태에서 이 수평임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지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코비안도 구했고 수평임도 다 구했습니다. 모든 값들을 다 넣어서 전개를 하면 지금 아래 보시다시피 이런 QJ를 얻을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값은 수평임에 해당하고 세 번째 값은 토크, 즉 모멘트에 해당을 합니다. 이제 운동방정식에 최종 구한 외력까지 넣어서 완성을 시켜봅시다. 그 작업이 여기 있는 1, 2, 3번 작업이고요. 계산한 결과는 오른쪽과 같이 전개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유의해야 될 점을 말해본다면 여기 V1 플러스 V2, V1 플러스 V2, V1 마이너스 V2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제어값은 V1이랑 V2인데 이 플러스 된 값, 마이너스 된 값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편이상 두 개를 더했다라는 뜻에서 VSUM, VS로 정의하고 두 개를 뺐다라는 뜻에서 V differential, VD라고 정의를 해서 정리한 결과가 여기 있는 세 가지 식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주목하셔야 될 점이 우리 제어할 수 있는 값은 V1과 V2 두 개임에 반해서 로봇의 자유도는 X, Y 때이다 3 자유도로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자유도가 로봇의 자유도보다 낮은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를 언더 액추에이티드 로봇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언더 액추에이티드 로봇에 대해서 이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운동 방정식을 한번 가져와 봤고 만약에 이 데이터가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데이터가 0이 되면 x 닷닷은 이제 사인 0이기 때문에 다 모든 값이 0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y 닷닷은 이 파트는 코사인 0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g 플러스 vs 나누기 vm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x축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제어를 해도 항상 정지해 있습니다. 대신에 y축으로는 vs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꿀 수 있는데 만약에 vs에 mg를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g 플러스 g가 되면서 0이 됩니다. 그래서 x축 가속도도 0, y축 가속도도 0이 되면서 이 로봇이 정지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러한 운동을 갖게 됩니다. 이 상태를 호버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론에서는요. 다음으로 만약에 이번엔 데이터가 90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반대로 데이터 90도는 1이고 코사인 90도는 0이 되기 때문에 x 닷닷은 마이너스 vs 나누기 m이 되고 y 닷닷은 이 파트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g 상수로만 남습니다.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아까는 x축으로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y축으로 제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방금은 이제 정지하고 있었기라도 하지 이번에는 중력 가속도에 대해서 무조건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봐도 여기 보시다시피 이 드론이 세로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Y축으로는 제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안 되겠죠. 지금 이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모두 다 컨트롤의 자유도가 로봇의 자유도보다 작기 때문에 즉 언더 액추에이티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을 한번 제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소스 코드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시죠. 소스 코드는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심파이 코드와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메인 바이콥터 코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디라이브 바이콥터 코드에서는 일전에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인트들만 몇 개 주목할 포인트들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모터에서 발생하는 수평 힘을 실제 베이스링크에서 봤을 때 로테이션을 적용해야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구해낸 FOP와 FOR을 실제로 적용할 때는 우리 자코비안의 성질에 따라서 자코비안 트랜스포즈 곱하기 수평힘을 곱해줘서 이 결과인 토크를 실제 운동 방정식에 대입을 해줘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메인 바이콥터 코드부터 우선 살펴봅시다. 우선 소스 코드 실행부터 한번 해볼게요. 파이썬 3 메인 바이콥터 실행해보면 지금 그냥 이 바이콥터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은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일전 상황 첫 번째 상황이었던 이 호버링 상황을 제가 구현해 놓은 것입니다. 초기 각도는 0도 그리고 x축 가속도는 0, y축 가속도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vs를 mg로 만들어야 했었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수식을 살펴보시면 코드를 살펴보시면 초기 상태의 각도는 0도를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컨트롤러 파트에 보시면 VS가 MG고 VD는 0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지해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었죠. 그러면 이제 실행부터 해봤는데 소스 코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OD 인트를 사용해서 for 룹을 반복을 시키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 첫 번째 매개 변수의 운동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요. 이 바이코토 다이나믹스 안에는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수식인 이 빨간색 파트 있죠. 빨간색 파트가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제어해줘야 되는 값이 vs vd가 있었기 때문에 이 vs vd를 반환하는 컨트롤러라는 함수를 제가 하나 구현해놨던 것이고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은 vs가 mg, vd를 0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vs를 mg에다가 약간의 옵보셋 0.01 정도를 더한 다음에 코드를 실행해보면요.
이렇게 바이콥터가 조금씩 가속도를 갖고 위로 상승을 합니다. 반대로 약간의 값을 마이너스를 주게 된다면 아래로 조금씩 하강을 하게 되겠죠.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작업들을 여러 번 한번 해보세요. 초기 상태 각도를 약간 오프셋을 줬습니다. 0.1도 정도. 이런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옆으로도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본적인 바이콥터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값들을 대입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바이콥터의 제어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다음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면 이번에는 이 바이콥터가 특정한 경로를 따라가도록 한번 제어기를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바이콥터는 넌리니어 시스템이잖아요. 왜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사인 데이터, 코사인 데이터 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넌리니어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것을 선형 근사화를 해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전에 배웠던 리니어 어프로시메이션을 사용하고, 그래서 리니어 어프로시메이션을 사용하면 옵티멀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노미널 스테이트 플러스 데리비티브 텀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지금과 같은 경우 이 옵티멀 포인트 같은 경우는 로봇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호버링 포인트가 결국 이 바이노미얼 스테이트가 됩니다. 이때 VS와 VD는 방금 전에 우리 코드로 한번 실험해 봤던 VS는 MG, VD는 0인 포인트가 로봇이 가만히 있는 호버링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VS는 V0 플러스 데리비티브 VS라고 하고, VT는 여기 S0라고 할 거예요. D0 플러스 시그마 VT라고 한다면 이때 이 노미널 스테이트는 VS는 MG가 되고 VD는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근소한 텀인 시그마 S와 시그마 D에 대해서 제어기를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구했던 수식인 이 VS는 VS0 플러스 시그마 VS, 이러한 값들을 모두 다 기존에 있던 운동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른쪽과 같은 빨간색 세 가지 수식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지점이 X 다타 파트에는 오로지 데이터밖에 변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어하는 값인 V1과 V2와 관련되어 있는 값이 VS와 VD였는데, 이 X 가속도를 설정할 때는 VS와 VD에 해당하는 텀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Y 다타하고 데이터 다타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VS와 VD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레퍼런스 트래젝토리 팔로잉을 진행을 할 때 약간의 트릭을 사용할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면,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데이터를 약간 변형을 해보면 데이터는 마이너스 G분의 1 곱하기 X 닷닷이라고 변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X축과 Y축 가속도는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신에 데이터에 대해서 레퍼런스는 없다라는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최대한 바뀌면 안 된다라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 일전에 우리 두 번째 케이스에서 보시다시피 데이터가 막 변하다가 갑자기 90도가 돼버리면 Y축으로는 전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이터는 전혀 최대한 바꾸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레퍼런스도 없다는 가정하에 제어기를 한번 짜보면 보시다시피 X축에 대해서 제어기를 짜준 결과로 현재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데이터는 별도의 PD 제어기를 사용해서 최대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어기가 여기 있는 수식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를 사용해서 데이터 레퍼런스를 먼저 구하고요. 사실 VS 같은 경우는 일전에 했던 내용하고 반복이 됩니다. VS는 VS 노미널 스테이트 플러스 데리비티브 텀이 되죠. 이때 노미널 스테이트를 만족하는 VS는 MG가 되고요. 플러스 여기 들어가는 값은 여기 있는 수식에서 봤을 때 Y 닷닷은 이제 이 수식을 변형을 해보면 시그마 VS는 MY 닷닷이 되죠. 그래서 Y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으면 여기에 피드백 리니얼라이제이션을 적용해서 이러한 수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VS를 그대로 더해준 값이 여기 있는 최종 VS가 된 상황이고요. 대입을 해준 것 뿐입니다. 방금 전에 하던 내용 그대로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X 레퍼런스에 대해서 피드백 리니얼라이제이션을 적용해서 데이터 레퍼런스를 만들고요. 이 데이터 레퍼런스가 나왔으니 데이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VD 값은 일전에 있었던 이 수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수평을 유지하게 하라는 전제하에 PD 제어기를 별도로 적용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피드백 리니얼라이제이션 그리고 PD 제어를 같이 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소스 코드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스 코드에는 세 번째 파일 메인 언더바 트래젝토리 바이콥터 언더바 트래젝토리라는 이름이 살짝 이상하긴 한데 이 소스 코드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일단 한번 제가 실행부터 해보겠습니다. 바이콥터가 최대한 각도는 유지하려고 한 상태로 숫자 8자를 그리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과에 대한 그래프까지 얻어지고요. 이 상황을 아까 메인 바이콥터에서 설명했던 부분은 제외하고 새롭게 추가된 부분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경로를 이제 생성을 해줘야겠죠. generate trajectory 0 그리고 8자라는 뜻에서 trajectory 8이라는 함수를 두 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랙토리 8이 아니라 트랙토리 0로 변경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원 궤도를 그리게 됩니다. 나는 종료를 시키고요. 종료를 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로는 XY축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만들어준 거예요. XY 레퍼런스, X 닷 Y 닷 레퍼런스, 닷 레퍼런스들을 만들어주고 이것을 통해서 트래젝토리 팔로잉 제어기를 실행해 줍니다. 트래젝토리를 매번 오디인트가 돌아갈 때마다 갱신을 시켜줘야 되니까 for 룹을 사용했고 보시다시피 트래젝토리를 매번 for 룹마다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디인트의 첫 번째 매기 변수 바이콥터 다이내믹스는 일정과 사실 동일합니다. 대신에 VS와 VD를 만들어주는 컨트롤러 파트가 좀 바뀌어진 것이죠. 이 컨트롤러 파트에는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이 수식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로 데이터 레퍼런스를 먼저 구해준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 데이터 레퍼런스를 사용해서 VD는 별도로 PD 제어를 합니다. VS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논리니어 시스템을 다루는 이 리니어 컨트롤 시스템하고 동일하게 제어기를 짜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시인 트래젝토리 바이콥터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여러 가지 연습 문제들을 제가 강의 노트에 남겨놨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